네, 매주 금요일 여행 정보 드리는 시간입니다. 권기봉 역사 여행 작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알프스 소개를 해준다고요? 네, 영남 알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보기 드물게 해발 고도 1000m가 넘는 산들이 9개가 연달아 있는 그런 이제 산악지대를 보통 영남 알프스라 부릅니다. 사진처럼 올라가 보시면 정말 특이한 것이 나무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해발 한 1000m 정도를 이제 수목 한계선이라 부르는데 그 위부터는 이제 큰 나무가 자라기 어렵고 관목이나 이렇게 억새 같은 것들이 주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9개의 산을 따라 걷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그 산세의 모습에서부터 주변 경관, 이 경관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가을에는 저런 단풍, 또 겨울에는 눈 혹은 눈꽃 이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곳인데요. 단순히 이렇게 자연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뭐 영축산의 그 통도사나 운문사, 뭐 표충사 같은 여러 문화유산들이 또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영남 네. 알프스입니다. 지금 나온 저 눈이 온 모습은 최근 사진인 건가요? 예, 제가 처와 함께 이제 다녀온 곳인데요. 저곳은 특이하게 그냥 단순히 눈만 쌓이지 않고요. 이 간헐제를 비롯한 영남 알프스는 해발 고도가 높고 또 바람이 강하다 보니까 눈이 쌓인 다음에 이게 얼었다 녹았다를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마치 그 영롱한 얼음 구슬처럼 이 모양이 바뀌게 돼요. 해서 이 나무들을 이 관목들을 스치고 지나가다 보면 마치 그 옥구슬이 구르는 듯한 정말 영롱한 소리들이 들려오는 아주 매력적인 곳이 또 이 영남 알프스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또 겨울 산행은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추울 것 같아서 옷을 많이 두껍게 입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서 올라가서 쉴 때는 좀 추워서 옷을 껴입게 되지만 올라갈 때는 열이 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해서 얇은 옷들을 여러 겹으로 겹쳐서 입는 흔히 이제 이런 걸 레이어드 시스템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얇은 옷들을 좀 여러 겹 껴입는 게 좋으시고요. 또 방안을 위해서 모자나 장갑은 필수입니다. 또 이렇게 밑에는 눈이 없을 수 있지만 올라가면 얼은 눈이나 얼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젠을 꼭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꼭 무릎이 좋지 않으시더라도 혹은 무릎이 건강해도 등산용 스틱 정도는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겨울 산행 외에도 영남 알프스에서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영남 알프스의 아래쪽에 보면 등억 온천단지라고 해서 무려 22만여 평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제 온천 단지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여러 명이 즐길 수 있는 온천도 있지만 가족형의 혹은 개인을 위한 온천도 있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이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리가 좀 불편하시거나 겨울산을 보고는 싶은데 좀 엄두가 안 난다 하시면 얼음골 케이블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걸 타면 해발 한 1020m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간 다음에 한 10분 정도만 올라가면 저런 능선길을 따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겨울의 모습도 보셨지만 네. 워낙 이곳은 뭐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억새 사진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가을 되면 이렇게 억새가 아주 장거아니고요. 매년 가을마다 그래서 이제 이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라는 것을 열어왔는데 올해부터는 4월 이제 봄에 열게 돼요. 봄에 가면 눈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들을 또 만날 수 있는 곳이 영남 알프스입니다. 이외에도 뭐 패러글라이딩이나 산악 자전거, 또 암벽 등반 같이 여러 형태의 산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한국에서 좀 보기 드문 종합적인 산악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제 한 1월 말, 이제 내일이면 네. 이제 2월이 되는데 네. 벌써 꽃망울이 맺힌 곳도 여기 있어요. 맞습니다. 자장매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이 영축산 아래쪽에 이 통도사라는 아주 오래된 고풍스러운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신라 자장률사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곳인데 그곳은 홍매화가 아주 인상적인 곳인데 자장매라고도 부르는데요. 지금 벌써 꽃망울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제 아마 만발할 텐데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을 알리는 소식이 이미 전해져 오고 있다는 것, 뭐 시간의 무상함을 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가 불상이 없는 절이죠? 네, 흔히 이제 이런 사찰을 정멸보궁이라고 하는데요. 불상 같은 경우를 이제 보통 사찰에 가면 볼 수가 있지만 이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불상이 아예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도 그럴 것이 석가모니의 진신사리 그 자체를 안치한 봉안한 그런 사찰이다 보니까 굳이 이제 뭐 불상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어떤 석가를 가리키는 이 상을 두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이 중앙 대웅전에 가 보시면 불상은 없고 한쪽 벽면에 창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 창을 통해서 탑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데 탑 같은 경우가 이제 석가의 진신사리 혹은 그 뭐 수효가 많지 않으니까 이제 말씀 그 자체에 이제 불경을 안치한 곳이 있는데 그 이 탑을 보게 이제 이 창이 놓여져 있고요. 또 중요한 건물 중에 하나가 이제 극락전이라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외벽에 반야 용선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승려와 백성이 이제 배를 타고 극락 세계로 가는 모습을 그려낸 그런 불화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 중에 딱 한 명만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아마도 속세에 남겨놓고 가는 이제 어떤 미련을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당시의 그 장인의 어떤 재치 혹은 위트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이 통도사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권기봉 역사여행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